두 번째 영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각에 대한 얘기고요. 48쪽부터 49쪽까지 얘기입니다. 제가 아마 영상을 이렇게, 전 지금 렌즈를 보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렌즈 뒤에 복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특정한 갇혀있는 방을 제가 빌려서 촬영을 하는 건데, 뒤에 복도가 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저도 모르게 시선이 왔다 갔다 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 렌즈는 지금 삼각대에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뒤에 복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면 저는 움직임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지금 이게 지각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 또 설명을 드리면, 귀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교육학이라든가 심리에서 귀인이라는 것은, 이 처음에 저는 솔직히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귀인이라는 단어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졸업을 했어요. 당시에 가르쳤던 교수님들께서는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귀인, 야 얘들아 귀인 이거, 근데 책에도 분명히 설명이 돼 있거든요. 적혀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자, 귀인이라는 것은 원인을 찾는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지금 이 촬영하는 시기에 늦은 오후 시간이에요. 배가 고파요. 자, 배가 고파서 먹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먹었다. 배가 고프니까 원인. 그래서 먹었다. 결과. 자, 인과관계를 찾는 행동을 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화가 났어. 자, 우리 화가 났어.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다가 화를 내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화가 났어요. 화가 나도록 했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자, 집에서 엄마 아빠하고 싸웠다. 화가 날 수 있죠. 그다음 친구하고 싸웠다. 애인이 늦게 왔다. 약속이 늦게 왔다. 조별 과제를 하는데 조원 중에 한 명이 자기 것을 안 했다. 이른바 잠수. 어디 갔는지 몰라요. 자, 화를 내게 하는 원인들이 많잖아요. 이 관계를 찾아내는 게 귀인이에요. 인과관계를 찾는 행동, 인과관계를 찾는 행동, 이게 귀인입니다. 왜 저 사람이 저랬을까? 왜 저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까? 요새 같은 경우는 흉악범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여기 경찰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흉악범들이 이렇게 크게 막 증가하거나 감소하진 않아요. 경찰 통계를 보면요. 그런데 흉악범은 일단 증가와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있다는 게 불안이잖아요. 특히 대한민국은 치안 상황이 상당히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뉴스에서 보고, 저거는 저 사람을 죽였으니까 쟤를 어떻게 좀 해야 되겠네,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하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내 집 주변에, 내가 머물고 있는 주변에, 내 학교 주변에 범죄가, 흉악범이 막 이렇게 많이 나하고 마주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이게 내가 뉴스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충분히 있을 수 있겠네? 라고 지각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죠. 자, 또는 이런 게 있어요. 왜 내가 그랬을까? 내가 어제 친구한테 화낼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어제, 내 애인한테 화낼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에 대한 물음을 찾아가는 과정이 인과관계. 자, 이 귀인이에요, 이게요. 자, 이런 원인을 내부에서 찾거나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죠. 이런 겁니다. 내가 너무 잘했어요. 내가 상을 받았어요.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때는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그래요. 맞아, 내가 열심히 잠도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해서 뭘 했으니까 상을 받은 거야. 자, 이게 내부에서 찾은 거죠. 반대로 내가 안 됐어요. 열심히 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원인을 밖에서 찾는 거죠. 이거는 심사하는 사람들이 이거 잘못해. 문제가 잘못된 거야. 막 가끔 그러잖아요. 문제가 잘못된 거야. 이 외부에서 원인을 찾는 거죠. 참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이 귀인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이 귀인,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이렇게 만약에 쭉 나열해서 본다 그러면 아마 기가 찬 얘기들이 많을 거예요. 뭐야 이거를 지금 원인이라고 써놨어? 이런 것들 많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강의 교재, 강의 자료에 합의성, 일관성, 특이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일관성은 이런 거죠.
저요. 자, 김영재라는 사람은 과거에도 이랬고, 한 달 전에도 이랬고, 어제도 이랬으니까 오늘도 이럴 거야.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사람의 일관된 어떤 그 귀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김영재라는 사람은 1년 전에 뭐 때문에 저렇게 했었어. 그리고 한 달 전에 뭐 때문에 저렇게 했었어. 그리고 어제 뭐 때문에 저렇게 했었어. 인과관계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영재라는 사람은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이게 일관성 개념이고요. 자, 합의성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자, 사람이 달라도 사람이 각각이 다른데 동일한 상황에 동일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강의실에서 여러분 수업 듣는 거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교수님이 뭔가 얘기를 하면은 각각 여러분들 다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같은 상황, 강의실 안에서 뭐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수업 듣잖아요. 대체적으로. 물론 주무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교수님이 말하는 걸 보고 수업을 듣잖아요. 이게 합의된 합의성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자, 특이성이라는 거 이런 거죠. 똑같은 나라는 똑같은 사람이 다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 강의실에서 뭐 예를 들어서 좀 남들이 볼 때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쟤는 이상하다. 쟤는 왜 갑자기 저렇게 사람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행동이 바뀌는 거야? 이런 것들이 특이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합의성, 일관성, 특이성을 가지고 귀인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세 가지를 얘기 드린 이유는 경향을 찾으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경향, 어떤 패턴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국 사회에 적절하지, 아주 안타깝지만 적절한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것, 내 탓이냐 남 탓이냐, 흔히 말해서 내노남불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단어를 참 수업 시간에 그리고 강의하는 도중에 이런 단어가 아주 안타깝지만 우리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중요한 어떤 단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탓과 남 탓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귀인이죠. 남의 탓을 하는 것은 이제 귀인을 밖에서 끌어오는 거죠. 내가 아닌 밖으로 밖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내 탓이라고 하면은 원인을 내 자신에게 찾는 건데, 자, 뭐 남 탓을 하는 것보다는 내 탓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속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너무 강하게 내 탓만 하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런 그 내적인 스트레스, 내가 내 자신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점, 이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귀인, 저는 대학교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사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졸업을 했는데 제가 조금 공부해보고 조금 더 살아보니까 별게 아니에요. 만약에 난 다 생각하기 싫다 그러면 내 탓과 남 탓을 생각하면 돼요. 이게 귀인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관성을 한번 잘 파악을 해보세요. 내가 이런 원인에서 이렇게 행동했다. 10년 전에, 5년 전에 이런 행동에서 이렇게 행동했다. 뭐 이런 거요. 이런 경향성을 잘 파악하다 보면은 자신을 좀 더 자신의 특성, 개성을 정확하게 아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귀인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